낙찰을 위해서라면 네.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요. 네. 얼마를 남길 건지 네. 수익률을 몇 프로로 볼 건지 음. 미리 계산을 해서 입찰가를 정해야 되는 게 경매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경매 읽어주는 기대쌤. 안녕하세요, 기대쌤. 네, 안녕하세요. 네, 경매 읽어주는 기대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경매로 첫 촬영인데 한 말씀 해주시죠. 아무 생각이 없고 네. 그 경상도 아지한테 뭘 바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 생각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경매를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재개발 재건축인데 경매 쪽은 이제 잘 모르니까 제가 기대쌤께 질문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박 좀 해도 됩니까? 고박 다음에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뭐 알아서 적당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빡세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걸로 준비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일단 부산 동부지원에 있는 물건을 네. 한 가지만 골라서 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6월 23일이죠. 네네. 126건 중에 20건이 매각이 되었고요. 아, 입찰이 조금 치열했던 한 물건. 네. 롯데캐슬 레전드입니다. 오, 롯데캐슬 레전드는 누구나 아는 네. 아파트인데 이 매물이 오늘 인기가 가장 좋았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 10분이 들어가시죠. 많은 택이다, 그죠? 택이라니 참. 오늘 핫한 매물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네. 지도를 제가 미리 펼쳐놨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하철 2호선 목골역 바로 근처에 있는 롯데캐슬 레전드입니다. 여기는 메인 도로가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수평, 네. 그리고 여기서 이 위로 올라갈수록 경사도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네이버 부동산에 보시면 18년 2월 27일 날 사용 승인 받은 네. 7년차 아파트예요. 여기 보세요. 몇 세대입니까? 와, 3,000세대가 넘는다, 그죠? 30개동 3,000세대라서 면적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네.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한 10분 정도는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지하철이 가까이 있지만 오늘 나온 매물 101동은 네, 상당히 거리가 있는 택이다, 그죠? 네, 또 택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제가 경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계속 웃고만 있지 말고. 자, 여기 보시면 뷰가 좋은 대신에 네. 경사가 있습니다. 내부는 평지겠지만 경사가 조금 있는 곳이다. 오늘 경매 나온 물건이 여기 101동입니다. 101동. 네, 여기 있는 101동인데 제일 안쪽 구석에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지으면서 네. 조합원들이 좋은 위치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고 네. 여기 LH 임대주택. LH 임대주택 네네네. 동인가요? 네, 그 종정률 상승을 위해서 음. 임대동을 2개를 만들어서 제일 구석에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임대동이면 그게 뭐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을까요? 네, 2년만 보유하고 있으면 됐고 2년 후에 네. 물건이 풀려서 소유권 이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물건이 오늘 경매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네. 이 매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자, 최저가가 얼마예요? 1억 1,700대 있네요. 낙찰이 1억 7,200에 됐어요. 와, 차이가 너무 많이 높게 적은 거 아닙니까? 1억 1,700이 최저가라고 해서 1억 네. 1,700만 원을 적으면 낙찰이 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겠네요. 높게 쓴 사람이 받아가는 거니까 네. 좋은 꿈을 꿔야 되겠죠. 그러면 과연 네. 1억 7,199만 9천 원에 네, 받으신 분이 잘 받았는지 네. 그것도 저는 궁금하네요. 결국에는 이제 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나냐, 그렇죠. 그래서 얼마를 남기느냐, 그게 관건이 되겠죠. 네. 시세를 먼저 봅시다. 네. 101동에 3층입니다. 101동 저층에 들어가죠. 네. 호가는 네. 팔려고 내놓은 물건은 2억 300만 원부터 2억 300. 시작입니다. 네. 네, 2억 300만 원부터 시작이고 네. 그리고 실거래가는 3월 달에 네. 2억 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거의 없는 건데요? 그러면 실거래가와 호가는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1억 7,2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전세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2층에 1억 7천만 원에 전세가 나갔네요. 그럼 다들 전세가에 지금 낙찰을 받았다라고 봐도 무관한 건가요? 그렇죠. 거의 갭 투자를 거의 꽁돈으로 하신 셈이죠. 그러면 시세를 잘 알고 낙찰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강다르크님 같은 경우에 네. 이 금액 쓰라면 쓰시겠습니까? 저는 최저가를 받기 때문에 적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네. 영원히 경매에서 낙찰을 못 받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경매에는 별로 재미가 없었는가 봅니다. 네, 여기 10명이 들어왔고 이 정도면은 어?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입찰을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 눈에 좋고 남 눈에도 좋아요. 그러니까 10분이 들어왔을 거고 네. 입찰할 때 경쟁률이 치열해지겠죠. 네네. 그러면 낙찰을 위해서라면 네.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요. 네. 얼마나 올리느냐? 네. 얼마나 올릴 수 있겠어요?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를 남길 건지 네. 수익률을 몇 프로로 볼 건지 미리 계산을 해서 네. 입찰가를 정해야 되는 게 경매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강다르크님처럼 영원히 낙찰을 못 받는 네, 그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 매물이 권리 분석은 어떻게 되는지. 권리 분석을 보시면 네. 이 보시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빨간색이 있으면은 보통 쳐다보지 않는 유튜브 분들도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쳐다보지 말고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거는 해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1순위 말소 기준 등기가 근저당이 먼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고. 네 보시면 한모 씨가 임차권 등기를 2019년 8월 달에 했습니다. 네. 그러면 소유권 이전되기 전부터 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소유권 이전보다 선순위 걸린 거죠. 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게 맞죠. 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거는 낙찰자 인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임차권 등기를 한 한모 씨의 보증금이 1억 2,500만 원이죠. 저희가 얼마의 낙찰을 받았죠? 1억 7,200 정도 받으셨죠? 그러면 배당이 이루어질 때 제일 먼저 받아가는 사람이 이 임차인인 한모 씨입니다. 1억 7,200만 원 중에 네. 제일 영순위인 경비를 빼고 나면 네. 이분이 제일 먼저 받아갈 건데 1억 2,500만 원을 충분히 다 받아갈 수 있죠. 그렇죠. 미배당 보증금에 대해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이지 미배당 보증금이 없으면 매수인이 인수할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권리 분석은 조금만 공부하셔도 걱정 안 해도 네. 된다 이 말씀이다. 그죠?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관리비 미납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경비로 포함을 해야 되겠다. 그죠? 관리비에 대해서는 인수사항이 있죠. 네. 17만 원입니다. 1월 달까지 미납이 됐고 그러면 2월, 3월, 4월, 5월, 6월 5개월이네요. 그러면 한 50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될 것이고 네. 그 정도면 180만 원 정도가 미납이 되어 있다 치고 네. 한 120에서 130만 원 정도 네. 그렇게 더 인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낙찰 대금을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관리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또 하나 인테리어 비용을 네.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7년차 정도면 집이 많이 낡았을까요? 안 낡았을까요? 7년 정도면은 저는 괜찮다고 보죠. 또 도배장판을 새로 해야 되겠죠. 전용 면적 12평 정도의 아파트면 도배장판을 해도 금액이 많은 비용은 아니겠죠. 조명기구 몇 개 바꾸고 해도 몇백만 원 선에서 간단하게 끝이 날 겁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인테리어 비용이 거의 최소로 들어간다. 그죠? 그리고 점유자가 있으면 또 명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네. 제가 아까 봤을 때 호가가 네. 2억 선이었고 네. 낙찰은 1억 7천이면 네. 3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동안 말씀하신 경비를 다 포함하면 네. 결국 내가 남는 돈은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인테리어 비용이 몇백만 원, 관리비 백몇십만 원, 그리고 명도 비용 그렇게 해서 맥시멈으로 잡아도 1,000만 원이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양도세를 제외하고 네. 아마 최소 2천만 원은 남는 장사를 하시지는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기대쌤 브리핑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너무 높게 낙찰을 받은 게 아닐까 제가 생각을 했는데 네. 또 이렇게 들으니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걸로 또 느껴집니다. 네. 보통 2천만 원 정도를 사람들이 저축이나 주식이나 이런 걸로 해서 2천만 원을 모으려면 시간 내내 되지 않죠. 그러면 경매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네. 해야 됩니다. 이런 물건은 네.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초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에 뭐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오늘 낙찰을 받으신 분이 잘 받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정말 소액이 들어가는 거죠. 실제 내 투자 비용은 아주 소액인 거죠. 네. 물론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까지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만 전세 요즘 부산에 되게 귀하죠. 전세 내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내면 또 빨리 팔릴 수 있잖아요. 아주 작은 최소 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적 이득을 받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기대쌤. 초보한테 딱 맞춤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그럼 마지막 인사해 주실까요? 네. 오늘 참 재미없게 찍어서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게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